안녕하세요. 세상은 요지경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스테디한 사회 문제죠. 저한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골치를 썩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어떤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참고로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 회사를 두 군데 다녔고,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된 이후에도 법원, 로펌에 있으면서 회사 생활을 꽤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에서 꽤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로스쿨을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거든요. 우리 최 PD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최 PD님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 그쵸. 대부분 사이코패스를 한 사람 만났는데 이거 해결책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사고. 그쵸. 네. 난 여기를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걸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파트거든요. 계속 괴롭히는데 매일 봐야 되고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을 쥐고 있고 그 다음 딱히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이건 사이코패스 얘기로 넘어가서 좀 그런데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나 참 그거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사들이 또 좋아요. 그런 사람들. 그쵸.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가 근데 실제로 연구 통계 결과에서도 이것도 약간 주제에 벗어났지만 이 기업 임원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진짜 연구 결과가 있죠. 그게 왜냐면 공감 능력이 부족할수록 밑에 사람을 잘 쪼고 부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 직장 내 괴롭힘 일단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 가혹행위를 하고 근무 환경을 조금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다양하죠. 야근을 강요하고 출근 시간 일찍 오라고 하고 하여튼 방법은 너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너무 기상천외해서 나열을 할 수도 너무 기상천외해서 다 나열을 할 수도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당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도 있었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럴 땐 진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냥 참기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했던 시기이고 가장 많이 당했던 회사는 이제 현대자동차 시절에 말해도 되나요? 자동차 회사의 명예훼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건데 이건 제가 당한 경험이니까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그분이 저에게 수송을 거신다면 저는 적극 대응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심 있으시면 적극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자동차 시절에 제가 이제 삼성을 다니다가 바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서는 딱 발령이 났는데 아직 출근은 안 한 상태 있잖아요. 내가 부서는 어디 가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출근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팀이 다른 팀이랑 조인해서 워크숍을 가니까 너 신입사원이니까 참여를 해라. 그런 것까지야 오케이.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는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먹는데 근데 술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술을 못 먹지 않고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니까 저는 우리 부서 사람들 얼굴도 다 몰라요. 다 처음 보는 사람. 조인한 당일 모르는 사람. 다 술을 주는 거죠. 먹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이게 펜션 같은 데를 빌려서 간 거였는데 제가 숙소로 몰래 들어가서 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강요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 바로 위에 있던 모 대리가 와서 저를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새끼 신입사원 새끼가 물리적으로요. 물리적으로 이 신입사원 새끼가 빠져가지고 술 먹는데 벌써부터 뺑기 쓴다고 막 저를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꽤 있었는데 내적 갈등이 있었죠. 내가 여기서 저는 이제 삼성을 1년도 안 다니고 그만두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그때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이직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이 새끼랑 싸울까? 막 참아야 되나? 상사였어요? 때리는? 상사였습니다. 아. 바로 제 윗 사수였어요, 사수. 바로 위에. 대리. 근데 그때 저희가 사원이 없었고 제가 몇 년 만에 들어간 신입사원이어서 그 팀에 그래서 사수였는데 좀 연차는 좀 낮죠. 한 5년 정도 났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막 발로 차고 안 일어났어요. 끝까지 자는 척을 했어요. 끝까지 술 먹고 기절한 척. 왜냐면 이제 일어나면 사고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또 술로 뭐 한잔 먹으면. 제 기억에는 오래됐지만 한 10분쯤 맞은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고 가더라고. 시작부터 이랬거든요. 좀 암담했죠. 네네네. 이게 직장의 괴롭힘의 시작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대자동차는 절대 안 그런 회사고 너무 유연해졌고 좋은 회사지만 예전에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약간 옛날 문화 같은 게 남아있는 마지막 세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많아요, 얘기가. 도대체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심시간 때 이제 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술 먹고 매일 저녁에 이러니까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점심시간에 회사 내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 있어요, 회사에? 그게 현대사옥 그래요? 아시는 분들 개동의 현대사옥에 보면 거기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회사는 좋네. 네, 거기 완전 다 건물이 현대 건물 다 모여 있는 데라. 그래서 근데 뭐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 주민도 좀 뭐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등록해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살을 빼려고 이제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리가. 신입사원 점심시간에 수영을 다닌다고. 나는 그게 지금도 왜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빠졌다고. 뭐가 빠진지 모르겠어요. 신입사원이 점심시간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야지 수영을 다닌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근데 그분이 심했어요. 사실 이게 모든 부서가 다 이랬던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동기들이랑 다 얘기를 해보면 저만 이랬어요. 사실 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케이스. 재수가 진짜 없는 케이스죠. 재수가 없는 케이스인데 근데 뭐 지금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변호사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난 회사를 못 다니겠구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회사를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런 줄 알고 나는 이런 걸 버티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그럴 바엔 차라리 공부를 더 하겠다. 그렇죠. 전문직이 돼야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회사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닐까? 회사가 나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라이센스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변호사가 딱히 목표였던 건 아니고 라이센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의전, 약대, 변리사, 변호사 이걸 막 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현실적 가능성 여부, 드는 비용, 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다 적어서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로스쿨 지금도 그렇지만 로스쿨 자체가 리트 뭐 학점 토익으로 가니까 법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서 어쨌든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문과적인 과목에 대해서 성취율이 높은 타입에서 이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과긴 했지만 컴공으로 입학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저에게 적성이 맞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뜻 가게 됐지만 직장 괴롭힘 제가 진짜 거의 산실이에요. 제가 안 당해본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약간 소시오패스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름 자기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기를 눌러야 된다.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연수 때 조금 이제 활발한 타입이어가지고 뭐 아마 인사팀에 막 그런 정보가 들어가니까 알았을 겁니다. 뭐 어떤 신입사원 어떤 애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좀 활발하고 뭐 조금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지금 변호사가 된 입장에서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게 될까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뭐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새는 폭행하는 일은 없어요. 요새는 좀 교묘하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되게 교묘하게.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회사 뭐
인사팀이나 뭐 감사실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진정을 넣어서 회사에 일단 대응을 기다려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게 1단계. 지금 인사실, 감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일단 조금 큰 그렇죠. 회사만 가능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데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 이직을 하면 되지만 누군가는 이직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빼면 네.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렇죠. 빼면 회사가 좋고 그런데 그렇죠. 회사가 내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회사를 이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곰습니다. 이직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내 조치를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뭐 그 다음 단계 아까 말했듯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럼 조사가 나와요.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뭐 면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회사에 조치를 내립니다. 아마 뭐 부서를 얘네 둘이 떨어뜨려라 라든지 뭐 징계를 내려라든지 그런 약간 회사의 어쨌든 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우선 하면은 만약에 심하다 그 네. 정도로 그러면 근데 만약에 큰 기업이에요. 네. 감사실이나 뭐 그런데 네, 인사팀 그 했는데 조치가 안 되면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돼요. 그거 맞습니다. 원래 바로 회사에 있어도 고용노동부 해도 되는데 그럼 내 리스크가 크니 그쵸. 일단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정도라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최 PD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회사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인 괴롭힘이 있는지 조사도 하지만 회사의 조치가 적당했는지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제대로 안 됐으면 이제 과태료부가. 근데 사실 그게 좀 과태료가 너무 낮아요. 제대로 안 했으면은 제대로 뭐 조사 조치들 안 했으면 500만 원인데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낮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좀. 그 괴롭힘이라는 게 괴롭힌 사람은 또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죠. 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괴롭히는지 몰라요. 모를 수 있어. 저도 아마 그 말했던 그 모 대리님은 아마 이제 조직 내에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했을 거예요. 그래, 애 일을 가르친다. 윗분들도 그게 당연히 그럼요. 잘하고 있네. 그런 그렇죠. 윗분들이 그분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일을 잘하셨거든요. 일을 잘하셨고 뭐 술도 잘 먹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하는 행동은 관심도 없었죠. 아무도 뭐 내가 신입사원한테 누가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맨 화장실 앞에 앉아 있고 네. 팀장이 저기 있고 맨날 팀장이 뭐 한번 볼 일도 없고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 그래서 근데 당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이러면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은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도 당해봤지만 오랜 기간 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저도 그 느낌 알 거예요. 알죠. 네. 저도 얼마 심했냐면 저는 그 최 PD님 퇴근하고 집이 너무 멀어서 새벽 3시까지 술자리 끌어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최 PD님 집에 가갖고 막 엉엉 울었어요. 한 1시간 동안. 그렇죠. 그냥 뭐 말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난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여기를 막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한테 그렇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부모님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큰 기업 들어갔는데. 내가 나이 30 먹어갖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 괴롭혀 이럴 수도 없잖아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때. 그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이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좀 휴직을 하든 뭐 퇴직을 하든 해서 뭐 새롭게 직장을 구한다거나 뭐 그러면 될 텐데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자기 자신도 조금 뻔뻔해지셔야 돼요. 뻔뻔해지셔서 절차, 회사의 징계 절차 같은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취업 규칙이 있고 근로 규칙 다 있고 그런 거에 의거해서 자기가 좀 공부를 해서 이런 데 위반한다 이 사람 행동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증거 같은 거를 좀 남기셔야 돼요. 증거 남기고 네.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네. 내 권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계속 심해질 겁니다. 직장 내 그쵸. 확실히. 그래서 나도 뭔가 권리가 있고 네가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에 했는데도 회사가 조치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고용노동부는 니네 회사 이거 해 라고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거 같은 거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랜 기간 이렇게 증거 같은 걸 수집해 왔다면 만약에 네. 그 괴롭힌 사람이 쌍욕을 하거나 그래요 매니저에서 그런 거를 몰래 녹음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녹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보시는데 이 곁다리로 설명을 드리면 녹음은 내가 대화자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난 대화자니까. 아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건 불법이 되는 건 난 대화자가 아니야. 근데 B랑 C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 그래서 내 책상에다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갔어요. 예. 그거는 불법, 위법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 통화를 한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 구하고 녹음을 하는 건 그건 오케이입니다. 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뭐 법이 개정된다고 뭐 그거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맞아. 그걸 못하게 한다. 네. 지금 뭐 발의를 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건 어렵지 않나. 지금 그게 적용되거나 그런 건 네, 아직은 법안이 올라간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하면 녹음을 해두거나 최대한 증거 수집을 네. 하라는 말씀이죠. 네, 뭐 메신저 같은 것도 있고 뭐 녹음도 있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교묘하게 할 거예요. 막 진짜 막 무식하게 저처럼 이렇게 막 무식하게 당하진 않을 것 같고 요새는 되게 교묘하게 하거든요. 이게 욕인지 모욕적인 건지 약간 애매한 선상.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잘 수집.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내가 대응을 다 했는데 안 됐을 때는 결국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뭐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한 행동이 모욕적인 언사였다거나 명예훼손적인 언사였다. 보통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아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 회사에서 그 당한 사람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 지금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건데 그냥 평소에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그 이직 준비를 조금 그냥 평소에도 그러니까 떠날 건 아니지만 저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사실 그런 성향이거든요. 이직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하나에 목매지 말고.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랑 계속 뭐 1년, 2년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 진짜 나 피폐해집니다. 너무 괴롭거든요. 저도 그 당시 제가 무슨 정신과 이런 걸 다닌 건 아니지만 아마 계속 다니셨으면 아마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있었을 거예요. 뭐 우울증 같은 정도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이랑은 1년 정도만 그분이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적응을 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네.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모 차장님이 또 옵니다. 우리 팀으로. 그분은 더 힘들었어요. 그분은 왜냐면 논리가 없어. 그래서 그 대리는 논리가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 시험 준비하라는 이 우주의 그쵸. 저를 변호사로 만든 그렇게 연속적으로 당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저 이제 2년 6개월 다녔는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쉴 틈이. 계속 괴롭힘의 연속이었네. 네. 직장. 그래서 그분은 와서 일단 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내가 술자리를 잡았는데 너가 안 온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약속도 있고 저는 그때 출퇴근이 왕복 거의 2시간 반이었어요. 그럼 새벽까지 술 먹으면 저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는데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이유로 괴롭히는데 아직 그분은 어떻게 괴롭히는 되게 치졸하죠. 막 아침에 되게 조용해요. 옆 팀도 다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제 이름을 엄청 크게 부릅니다. 욕을 하면서 너 이거 뭐야? 보고서 왜 이래? 이럽니다. 근데 그 괜히 보고서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전날 현황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면은 이번 설명 드리면 별거 아니니까 똑바로 해 그냥 이러고 보냅니다. 그냥 근데 이게 옆 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맨날 불리니까 얘가 일을 더럽게 못하고 뭔가 사고 치고 이런 애로 낙인이 돼요.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옆 팀은. 사람도 처음 보네. 그러니까 그쵸. 그래야 나중에 제 옆 팀에 이제 막 있던 형들이 저희 팀을 이제 나중에 왔는데 저랑 이제 좀 생활을 하다가 나는 처음에 네가 진짜 문제 있는 애인 줄 알았다. 아침마다 욕하면서 불려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그분의 제일 싫었던 점은 일을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귓볼을 만져요. 응? 남잔데. 뭐야? 이거는 지금 그때는 제가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저도 그때 뭐 그냥 회사원이었으니까 이제 이게 성추행이지 성추행 강제추행이거든요. 이거는 같은 성별이지만 이게 되게 약간 민감한 부위잖아요. 이거 귓볼 같은 데는. 근데 그걸 막 잠깐 만지는 게 아니라 한 몇 분 이렇게 막 만져요 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그게 아니요, 여자들한테는 절대 안 그랬고 아, 네, 남자들한테는 좀 그랬는데 저한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본인이 괴롭힌다고 해서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싫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네, 오. 저는 이런 것들 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약간 하드코어하게 당했습니다. 하드코어하게. 하드코어하게 당해갖고 막 제가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 주에 제 약속이 잡혀 있어요. 화요일날 어디 가야 되고 수요일날 어디 가야 되고 내 약속인데 내가 원치 않는 약속이 잡혀 있어요. 막 술자리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술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도 이랬어요. 저는. 술은 좋은 사람들이랑 먹어야 맛있지.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랑 저한테 뭐 맛있겠어요. 진짜 직장생활 하드코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사도 당하네요. 그때는 제가 변호사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많이 당했죠. 그때 많이 당했고. 현실적으로 네. 저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봤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직장 괴롭힘.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당하셨다면 뻔뻔해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 지킬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왜냐면 내가 약해져요, 정신적. 저도 경험해봤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계속 내 탓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당했을 때 제가 먼저 당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당했는데, 그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와서 너가 약한 거다. 그쵸? 쟤보다 심한 애 더 많다. 그쵸? 와,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네가 정신이 약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뒤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소시오패스랑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분들 퇴사했습니다. 퇴사했어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감정이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버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해결책은 최대한 팀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뻔뻔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증거를 모으고 네네. 이렇게 하기는 또 그 막 당하는 순간에서 쉽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에 들어서 죄송하지만 똥이 있어요. 그 이제 들어서 피해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셰피님이 말한 것처럼 이직을 한다거나 팀을 옮기거나. 팀을 옮긴다던가 이게 피해 가는 거죠, 차라리.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하다, 막 분에 차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성격인데 막 이거 타파해야 돼. 그럼 이제 깨 부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으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두 번째 회사였고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을 못했어요. 그냥 당하고, 물론 제가 거기서 막 깨갱한 건 아니고 나름 계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식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무서웠어요, 저도 그게. 나름 계기면서 그냥. 네. 다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모 대리님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간 이후에 거기서 또 다른 신입사원을 마주친 거예요. 그 신입사원을 이제 저 대하듯이 대했는데 아마 저보다 훨씬 약한 강도로 대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신입사원은 참지 않는 분이었죠. 약간 현재 MZ세대의 대표적인 유형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는 바로 저희가 국내영업본부였는데 본부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룹 감사실에 진정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현명한 방법이. 네, 그래서 막 회사가 난리 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히 이제 그 이후로 그 모 대리님이 좀 충격을 받아서 많이 변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전에 듣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아직까지 현대차 동기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그 둘은 즉시 부서 갈라지고, 왜냐면 이분은 정당한 해결책을 얻은 거예요. 왜냐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에서 처음에는 다 욕했습니다. 처음에 야, 저 나약해가지고 저러냐고, 우리 같은 가족을. 그래서 요약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그냥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지는 마시고 정말 이게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가기 전에 아까 최 PD님이 말씀하셨던지 이직이나 다른 곳에 옮겨가는 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 절차, 뭐 고용노동부 뭐 이런 데에 진정을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참으면 진짜 나만 손해요. 참으면 나만 병들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간혹 들리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직장인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참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뭐 대부분은 그래요. 뭘 그런 선택을 하냐, 회사 그만두면 되지. 근데 이건 진짜 안 겪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기간이 지나면 진짜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여러분 회사는 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날 지켜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이제 반대 측면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저희는 지금 가해자 측면에서 좀 피해자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간혹 요즘은 그런 것도 많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저한테 막 와요. 이제 상담을 와요. 제가 볼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사가 하급자한테 지시하거나 훈계를 당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인데 상담이 와요? 와 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어, 뭐라고 해야죠. 근데 돈 버는데 어떻게 뭐라고 안 합니까? 음, 그 정도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그 기준을 잘 정해야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있습니다. 요새는 좀 생각보다 조금 그런 평등 의식이 조금 예.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많이 높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어쨌든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위계 질서는 있는 데고 그래야 회사는 돌아가는 거고 조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정당한 업무 지시나 거기에 대한 훈계까지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뭐 이런 걸 한번 문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 저는 이제 부디 이 사회생활을 하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 간의 갈등은 특히 이제 상급자, 하급자의 갈등은 하급자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분들이 피해를 좀 받지 않고 잘 대응하셔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